발에 불이 나도록 사건 현장을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슈퍼맨처럼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김없이 나타난다는데 우리 동네와 영토를 지키는 뿔뿔이 치안의 핵심, 육상을 지키는 경찰 지구대와 해상을 지키는 해경 순찰대의 하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라이프 조이, 국민의 파수꾼 경찰의 하루. 300여 곳의 윤가가 밀집한 영등포 지역. 24시간 불야성인 만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곳에 영등포 경찰서 중앙지구대가 있다. 신고가 들어가 찾아간 곳은 윤가 사이의 한 골목. 두 일행이 심한 몸싸움을 벌였기 때문인데 결국 지구대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길 가다 와가지고 난 이렇게 쳐맞았는데 어떻게 말해? 여기서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형사와 함께 정식 조서를 써야 한다. 그래서 가해자는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상황인데 근데 내가 쟤는 차가 안 씌워지면 쟤는 또 가다가 또 똑같은 짓거리를 한다고. 술을 먹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좀 술 먹으면 좀 이성 같은 걸 좀 잃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눈에 뭐 걸리적거린다고 발로 차고 이제 사람들 지나는 데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저녁에는 많죠. 특히 주말 저녁에는 술 먹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두 사람의 언성은 자꾸 높아져만 간다.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런가?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경찰서 보내드려요? 결국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경찰서로 옮겨졌다. 한편 지구대의 단골 손님이 찾아왔다. 일명 주취자, 바로 술 취한 사람들이다. 네? 당신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신고를 받고 나간 거야. 자, 더 이상 따지 말고 빨리 귀가하셔. PC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죽을 것 같아서 신고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경찰관이 출동을 했어요. 출동을 했는데 가봤더니 찾아봤더니 포장 마셔서 술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젠 지구대 안까지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 소란을 피운 취객, 과연 어떻게 될까? 관공서 주치 소란으로 경범죄 처벌을 입건해요. 영등포 중앙지구대는 13시간씩 4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한 팀당 약 16명이 활동하는 셈. 12개 9,570번 종발해 주세요. 그러나 이들이 책임질 사건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적을 때는 한 30건 정도? 20건에서 30건 정도 오고 많을 때는 80건 넘어갈 때도 있어요. 하루 밤에 예, 야간에만요 80건 넘어갈 때도 있고. 야간의 지구대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나한테 왜 그래? 빨리 와요. 야이씨, 야이씨. 여기가 주있지. 장가냐? 집에 잘 돌려보내야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지구대원들이 주택가 순찰에 나섰다. 한밤중엔 익숙했던 골목조차도 치안의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 재개발 구역이어가지고 보면 이렇게 공가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쪽은 좀 특별하게 좀 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골목길 주변을 샅샅이 순찰하면서 혹시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본다. 그러다 한 순찰하면서 종이를 꺼내 체크하기 시작하는데 데려오면 순찰하다 보면은 특별하게 아파트 이제 단지 내까지는 사실 신고 출동 외에는 그렇게 들어온 일이 조금 많지 않아가지고 순찰하면 달아가지고 시간대마다 이제 이렇게 취약 시간대마다 단지 내로 직접 이제 순찰차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순찰도 돌고 하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예. 그때 마침 또 다른 신고가 들어왔다. 손님이었던 취객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깨어나지 않는다는데 하질 않네요. 네. 신고한 택시기사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대원들이 얼른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보통 이제 저희들도 가서 깨우는 거 똑같은데요. 뭐 기사님들이 이제 깨우다가 약간 뭐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통 저희한테 많이 도움을 청하시는 편이거든요. 대원들의 도움으로 결국 택시기사가 취객에게 운임 비용을 받으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예, 지금 이제 가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신문상에 이제 경찰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저희가 하기에 조금 더 무리가 없죠. 예. 드디어 고된 야간 근무의 끝을 알리듯 아침이 밝아왔다. 영등포의 밤이 오늘도 무사히 지나간 것이다. 이제 인천 연안부두의 아침이 시작될 시간. 육지뿐만 아니라 이 너른 바다에도 경찰이 있다. 바로 자랑스러운 바다 지킴이 해안 경찰들. 이곳 인천 해역을 지키는 경비 함정은 모두 7척. 주로 순찰 활동을 하지만 그 밖에 맡은 임무가 많다. 불법 선박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응급 환자 구조, 그리고 현재 그 해양 오염에 가장 민감하잖아요. 해양 오염 중점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해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선박을 관리하고 있다. 그때 순찰정에 정체가 불분명한 어선이 포착됐다. 어선 정지해 주세요.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불법 어선은 중국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선박도 조업을 허가받지 않았거나 불법 어망을 사용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형 나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승선하고 있는 몇 분 승선하고 계세요? 약간 8명. 8분 승선하고 계세요? 선장에게서 어업 허가증과 선박 등록증을 넘겨받아 꼼꼼히 확인하고 나중에 밖에 나가셔서 조업하실 때 구명등에 착용 잘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많이 좋죠. 협조가 되죠. 그 사람들, 어민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죠. 이번에 뱃머리가 향한 곳은 인천항에 위치한 정유 공장. 이곳에 운송되는 기름만 해도 연간 2천만 톤이라고. 특히 최근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가 정유소 돌핀부두에서 일어난 만큼 촉각을 곤두세워서 시설을 순찰하고 있다. 이번에 여수에서 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순찰 강화해서 24시간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선이나 지나가는 선박들을 돌핀 시설에 그 위험치 않게 부딪히는 일이나 이런 사고가 없도록 안전을 강화하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경이 아주 특별한 훈련을 준비했다. 바로 방제정을 이용한 오염사고 대비 훈련. 방제정은 기름 유출 등 바다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대처할 수 있는 특수 선박이다. 지금 이제 사고는 요 앞쪽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기름이 이쪽으로 지금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기름이 모아져 가지고 여기 회수 장치에 의해서 기름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으지 못한 기름은 뒤에 또 이제 2차 오일 펜스를 펴가지고 그 오일 펜스가 안에 이제 기름이 그 밖으로 못 나가도록 가두는 또 2차적으로 지금 전장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소화포까지 활용해서 방제 작업을 이어나가는데 해수를 이용해갖고 펌프로 돌려서 물로 그걸 분산시키는 덩어리를 그래야 휘발이 빨리 되게끔 증발되게끔 그래. 물론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첫 조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경에선 이런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저희가 이제 유사시에 대응해가지고 방제 장비와 또 우리가 방제 선도 배를 가지고 있지만은 또한 더욱 신속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헬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경은 해상 전체를 순찰하기 위해서 항공대도 운영하고 있다. 불법 조업 상태를 검거를 한다든지 또 해상에 오염이 발생한 상태를 해상의 잘 순찰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또 탐지를 하고 또 기타 각종 선박에 대한 어떤 화재라든지 사고라든지 모든 해상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저희가 모두 총괄해서 다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전익 항공대는 인천 도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90% 이상을 처리할 정도로 많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작년엔 그동안 경비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 해경 최우수 항공대로 선정되었다. 그때 근처 도서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병원이 없는 섬의 한 거주민이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했기 때문. 어디 많이 아프세요? 배가 많이 아파요?
간단한 응급 조치는 항공대원들이 하지만 긴급 상황인 경우엔 헬기로 병원까지 직접 후송하고 있다. 기상이 악조건일 때 아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백령도 먼 곳까지 가서 긴급 환자를 병원에 인계하고 그 환자가 무사히 다시 퇴원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그때가 가장 보람된 구조였죠. 경찰이 제대로 사건을 대응하지 못하면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경찰의 최우선 임무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쉴 새 없이 뛰어다니고 있다. 세상은 넓고 맛있는 것은 많다. 전국 팔도 최고의 별미를 찾아라. 각기 다른 4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경상북도. 해풍을 맞고 자라 진한 향이 으뜸인 포항초와 한 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다양한 별미까지 맛볼 수 있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이곳. 오 미스 코리아 팔도 식도락 여행 경상북도의 사색 별미. 경상북도의 별미를 찾아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은 지금이 딱 제철인 채소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포항의 한 시골 마을.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서자 뭔가를 열심히 수확 중인 어머님들이 보이고. 어머니, 예. 지금 이거 캐고 계신 게 뭐예요? 포항초. 예? 포항초. 포항초요? 예, 시금치. 우리 마을 효자 상품. 포항에 오면 먹을 수 있어요. 이 마을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은 그 맛과 향이 좋기로 유명해서 명품 시금치라고도 불리는 포항의 재래종 시금치 포항초. 포항초 시금치는 키가 작으면서 옆으로 약간 퍼지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밑부분이 다른 지역의 시금치보다 빨갛다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 시금치와 비교해보니 더 확연히 눈에 띄는 뿌리의 붉은 빛깔. 포항초 자랑하다 말고 이번엔 또 어딜 가시나 따라가 봤더니 아하 또 다른 포항초 비닐하우스를 보여주러 오셨구나. 여기는 그 포항초 시금치가 아닌 또 다른 효자 작물입니다. 아따 이 마을엔 효자가 풍년일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두 번째 효자 작물의 정체는? 지금 이거 캐시는 거 뭐예요? 이거 네. 알아봤어. 알아보라고요? 아니 부추같이 생겼는데? 부추. 부추면 시금치면 약간 포항 거는 좀 알아주는 편이잖아요. 과메기, 시금치와 함께 포항의 3대 특산품인 부추. 근데 딱 봤을 때 어떤 부추가 좋은 부추인 건가요? 색상이 진녹색이면서 예. 끝부분이 좀 깨끗하게 나오고 포항의 자연이 빚어낸 부추는 영양은 물론 맛 또한 일품이라는데 겉절이를 해놓으면은 그래 맛있다고요. 흙내도 안 나고 담백한 맛도 있고 살짝지근한 맛 맛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와서 이 녀석들을 안 먹어보고 갈 수는 없겠죠? 우선 갓 수확한 싱싱함 그대로의 포항초부터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는데 이거 너무 오래 삶으면 나물이 물렁해져서 좀 형체도 없어지고 맛이 덜하니까 만져봤을 때 딱 눌러지면 다 된 거예요. 잔치상에 잡채가 빠질 수 있나 조물조물 포항초로 잡채도 준비해주고 거기에 또 하나 포항초를 듬뿍 넣고 뜨끈한 포항초 된장국까지. 매일 보는 된장국에 포항초만 더했을 뿐인데 이야 이거 참말로 맛나겠다. 그리고 싱싱한 부추를 듬뿍 넣고 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부쳐주면 먹어도 계속 당기는 맛의 부추전 완성. 당장 포항으로 가고 싶네요. 아줌마 세창 들어가서 어서 아줌마 빨리 와라. 시금치 밭에 일하면서 시금치가 어디면 좋은 줄 모르지. 시금치는 철분이 많아가지고 그 빈혈에 좋아요. 아 맛있겠다. 맛있네. 포항의 특산물로 차린 맛깔스러운 먹거리들 맛이 어떠세요? 아 맛있다. 먹거리네. 구수하고 맛 좋습니다. 힘이 부쩍부쩍 나지. 말무모. 해서 바람이 불어갖고 강하고 뿌리가 빨간해서 먹으면 먹을수록 땡겨요. 당분도 많고. 달달한 시금치 먹으러 경상북도의 숨겨진 맛을 찾아 이번엔 포항에서 영덕으로 이동한 제작진. 이곳에선 또 어떤 음식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좀
하나같이 뭘 그리도 맛있게 들고 계신데요. 맛이 깔끔해요. 느끼 안 하고 깔끔하면서 시원해요. 자, 술 먹고 난 후에 이걸 먹으면은 속이 확 풀어지는 게 해석이 되고. 감기 걸리면 이걸 끓여가 시커멓고 감기도 떨어져. 그 시원한 맛을 낸다는 주인공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다짜고짜 차를 타고 바닷가 근처의 수족관으로 향하는 사장님. 그리고 커다란 생선을 꺼내 보여주시는데 아이고 이 못생긴 녀석은 대체 누구래요? 표준 말로는 곰치라 하고 그리고 일반 바닷가 방언으로서는 이제 문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먹었지. 고기가 못생겼다 이래갖고 많이 안 먹었지.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 생긴 건 이래도 그 맛은 별미 중에 별미라니. 자, 우선 곰치부터 깨끗이 손질하고 위에 큼직한 무와 다시마 등을 넣어서 육수를 준비. 육수를 내가 하면은 시원한 그 물콩국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끓인 육수에 큼직한 꼼치와 무, 콩나물 등을 넣고 센 불에 끓여주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한 가지는 살이 연한 꼼치가 풀어지지 않도록 시간 조절을 잘해야 한단다. 이제 뜨뜻할 때 이제 뚝배기를 끓여가 김 나고 하면은 먹으면 시원하고 개운하면서 맛있어요. 시원한 국물에 연한 살이 매력적인 꼼치국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시원한 국물에 곁들여 먹으면 금상첨화라는 또 하나의 요리가 있으니 바로 이 녀석. 요 미주구리. 미주구리가 뭐예요? 물가자미. 쓱쓱 비벼 먹으면 감칠맛이 도는 일명 미주구리 횟밥 완성. 자, 드디어 제철 맞아서 맛이 물오를 대로 오른 꼼치국 나갑니다. 과연 시선 확 사로잡은 생김새만큼이나 맛 또한 그럴지 궁금해지고. 살결이 부드럽고 시원하죠. 시원한 맛도 쫄깃쫄깃하고 맛이 엄청나게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이번엔 전통 순댓국 맛을 보기 위해서 칠곡군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도착과 동시에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추억의 연탄. 아니 사장님, 왜 연탄이에요? 연탄이 화력도 좋고 그리고 가격도 싸게 치고 그다음에 또 국이 고음이 잘 돼요. 가스불을 세게 해서 빨리 끓여내는 것보다 이렇게 은은한 연탄불로 오래 끓여내야 제맛이 난다는 사장님. 근데 주방에 무슨 소치 이렇게 많대요? 저희 이제 순댓국이 나오는 솥이거든요. 돼지 사골은 네.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먼저 센 불에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핏물을 다 튀겨내요. 그리고 다 빼내고 이제 깨끗하게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요 불에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초탕하고 재탕 국이 나오면 이제 섞어서 손님들한테 이제 순댓국이 나가게 되는 거죠. 사장님의 정성에 50년 전통의 깊은 손맛이 더해져서 이곳은 칠곡에서도 소문난 맛집 중 하나라는 것. 이제 본격적으로 순대를 만들 차례. 신선한 돼지피에 각종 채소를 넣고 거기에 순대 맛의 풍미를 위해서 돼지 머리 껍질 부위에 붙어있는 비계를 다져서 넣어준다는데 저희가 이제 직접 이렇게 속을 다 야채를 갈고 고기 속도 만들고 이래서 다 만드는데 냉동을 안 하거든요. 냉장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순대가 이제 쪄서 손님 상에 이제 손님 드실 때 이렇게 순대가 신선한 맛이 있어요. 이렇게 골고루 버무린 영양 만점 순대 속을 돼지 창자에 조심스레 꾹꾹 채운 후 삶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순대 삶는 방법에도 사장님만의 비법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무조건 센 불에서 삶으면 순대가 잘 터져요. 터지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약한 불에서 처음에는 센 불에서 이제 순대가 딱 끓을 때까지 이렇게 한 10분 정도 딱 불을 올려놨다가 순대가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 불을 낮춰줘서 이제 불을 중불에서 자꾸 이렇게 온도를 낮춰줘야 돼요. 연탄불로 우려낸 진한 육수에 잘 삶아진 머릿고기와 순대를 듬뿍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면 전통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순대국밥 완성. 저 뽀얀 국물에 밥 한 공기 뚝딱 말아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순댓국만큼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음식이 또 없다네요. 추운 날씨에 은속을 뜨끈한 국물로 녹여보는데 어떻게 입맛에 잘 맞으세요? 맛있다.
술안주는 멋지다. 국물이 진하고 순대 국물만은 속이 후련하게 꿀립니다. 아주 맛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경북 웅이군. 이곳에 색다른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메뉴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대체 지금 먹고 계신 게 뭐예요? 불고기 먹고 있는데요. 여기 불고기가 담백하고 진짜 맛있어요. 한번 먹으면은 맛 때려놓으면 자꾸 먹고 싶어요. 대체 불고기를 뭐로 만드셨길래 그래요? 이겁니다,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메기라. 오라, 그러니까 손님들의 칭찬이 자자한 이 집 불고기 맛의 비결은 바로 이 메기란 말씀. 아따, 녀석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 메기는 이게 보이스가 이게 힘이 이마에 좋잖아요. 진짜 힘이 좋네요. 네. 두툼한 메기살은 뼈대를 다 제거한 후 포를 떠서 준비해 주는데 양념을 해서 후라이팬에 저걸 해가지고 불고기를 양념할 겁니다. 손질한 메기는 바로 불고기를 만드는 것보다 약간 숙성시켜서 만드는 게 더 맛있다고. 숙성을 시켜놓으면 고기가 좀 탱글탱글한 맛이 있고요. 이렇게 숙성시킨 메기살에 고춧가루와 매실 진액을 넣어서 양념을 한 후 버무려주면 준비 완료. 양념하고 메기하고 요리 해놓으면 꼭 장어 맛 비슷하게 메기가 고는 맛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돌판에 담아서 양파와 팽이버섯을 얹어 익혀주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그 맛, 메기 불고기 완성이요. 거기에 메기하면 또 얼큰한 매운탕 아니겠습니까? 저열량 고단백 식품으로 보양식으로 그만이라는 메기 매운탕까지. 메기는 구수하고 좀 깊은 맛이 있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메기 요리를 손님들에게 선보일 차례. 칼좀봐 정말 맛있겠다. 맛있다. 민물고기 잘 못 먹는데 비린내도 안 나고 양념이 되게 매울 줄 알았는데 맛있게 잘 돼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이야, 꼬리다. 꼬리 좋다. 이거 한번 보세요. 맛있겠네요. 그렇다면 메기 요리의 정석인 매운탕은 또 그 맛이 어떤가요? 아, 시원하다. 얼큰하고 먹기가 좋습니다. 시원하고 담백하고. 깻잎 향도 잘 나고. 특별한 메기 요리 드시러 오세요.